신혼집은 서울, 시댁은 구미, 친정은 제주에 있습니다. 부부 각각 1억, 양가 부모님 각각 4억씩 도움 주셔서 정확히 반반 결혼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댁 가족관계는 시부모님과 기혼인 시누이, 미혼인 아주버님이 계시고 남편이 막내입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결혼한 언니 오빠가 있고 저 또한 막내예요. 우리 결혼 3년 차로 이번에 6번째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친정이 제주라 비행기 사전 예약이 필수이고 결혼 전부터 꾸준한 교육으로 첫 해부터 남편이 명절 당일 오후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이게 너무 고마워서 시어머니가 미운 소리하고 아주버님이 거들어도 웃으면서 예스맨하고 지냈어요. 남편의 철저한 방어 덕분에 크게 기분 상할 일도 없었고 기분 상했어도 금방금방 풀려서 꿀 떨어지는 신혼 생활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 막내딸, 우리 집 공주님 하시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다분함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뜬금없이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가 엉엉 우시더군요. 노력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남편이랑 둘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차례상, 밥상, 술상, 다과상까지 차렸는데 갑자기 우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흐느끼는 내용을 들어보니 며느리 잘 봐서 우리 집이 이렇게 평안하다. 내가 환갑 지나서 막내딸을 다시 만났다. 내가 복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다. 아가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뭔가 쌓였지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해드렸습니다. 사건은 올 설날에 터졌습니다. 언니랑 오빠가 아이를 낳아서 너무 신나는 마음에 친정에 좀 일찍 가고 싶어 시댁에 전화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사돈댁에 복이 주렁주렁 붙는다고 축하해 주시면서 해산물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올 설에는 친정으로 바로 가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알겠다 하셨고요. 시댁의 배려에 감사하고 남편도 가고 싶어하는 눈치라 서프라이즈로 목금 연차 내고 수요일 밤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분주하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연휴 첫날 첫 비행기로 간다 하니 어머님이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하시더군요.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서운한 마음에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고 당일이 되니 공항까지 배웅해 주신다 해서 한껏 감동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저만 따로 조용히 불러서는 다음부턴 명절 세고 주말에 친정 가라. 막내딸 한다고 진짜 막내딸처럼 행동하면 친정 부모님이 욕먹는다 하시더군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고 소름이 쭉뻗 돋는데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친정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화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정에 와서는 별일 없는 척 웃고 떠들었지만 자다가도 깰 만큼 열이 받아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심정으로 글을 써봅니다. 4개월 뒤 추가 글입니다. 혹시 지난 설에 시어머니의 진심이 뭔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눠주신 의견들 꼼꼼히 확인하여 이 상황을 어떻게 푸는 게 최선일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후기 남겨달라는 분이 계셔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극한의 분노가 생기니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기본값은 이윤으로 두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에게 알렸어요. 믿든 말든 그건 네 결정이고 선택인데 어머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고 난 너무 상처받았다.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직접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다 했습니다. 남편이 심각하게 듣더니 사실이냐고 재차 저에게 확인했고 그날 시댁에 내려갔어요. 다음날 올라온 남편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살랑살랑 애교 부리며 사퇴 수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도 민망하니 그러겠지 싶어서 내버려뒀어요. 시간이 지나 마음이 조금 풀렸고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했나 싶었는데 갑자기 연락 온 시어머니가 전화로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업무 중이라 오래 받지는 못했어도 녹음은 해뒀어요. 열받아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녹음본을 들려주니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로 난리를 부렸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 신경 끄고 싶어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후 며칠 조용하더니 시어머니 친구 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다짜고짜 그 친구분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 둘이부터 소박 안 받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남편 복이 된다. 여자는 남편 복이 곧 행복이다 등등. 듣다 너무 빡쳐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 전원 끄고 겨우 업무를 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남편한테 픽업 간다고 기다리라 했고 7시에 남편을 픽업해서 그 길로 구미로 내려갔어요. 남편님 미쳤냐 화도 내고 무슨 일이냐 달래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 그대로 이혼이다 하고 소리 지르니 조용해지더군요. 10시 반쯤에 도착해서 그대로 시댁에 쳐들어가 TV를 보시던 시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생활에 충실했고 어떠셨을지 몰라도 시댁에 노력 많이 했다. 그런데 친정을 욕보이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할 마음은 없다. 더 괄시받고 무시당하기 전에 이혼하겠다. 아버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계속된 폭언에 지쳐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혼해준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니 아버님은 다가상을 얻고 어머님을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눈빛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마지막 이성이 끊기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 와중에 남의 편은 아버님 말리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결국 녹음 내용을 다 들려드렸습니다. 대충 들으시더니 화가 난 아버님이 어머님을 때리려고 하셨고 남편이 그걸 말리는 사이 전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윽박지르셨고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아버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우시더군요. 아버님께서는 말리는 남편을 때리시며 무릎 꿇으라고 소리 지르셨고 제가 나가려고 하자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얘기해봐라 하셔서 그동안의 감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의 부모니 좋든 싫든 기본도리는 해야 된다를 결혼생활의 지향점으로 삼고 노력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도를 넘으셨다. 신호도 오는데 저도로 친정에 가지 말라는 말은 친정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남편 통해서 한 번 전달했는데 제 3자까지 개입하는 건 마지막 섬을 넘으신 것 같아서 이혼 말고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더니 아버님이 누차 사과하시고 어머님을 채근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내가 뭘 잘못했냐는 태도로 일관하셨으나 아버님이 아들 이혼시키고 싶냐 버럭하셔서 마지못해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억지 사과로 그동안 받은 상처를 없던 일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서울 가서 고민하겠다. 하실 말씀 있으면 남편 통해하시고 당분간은 연락받고 싶지 않다. 마음 추스러지면 연락드린다 하고 남편이랑 새벽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남편이 잘못했다 하고 바짝 뛰니 저도 무던하게 지냈는데 조금 지나니 사과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지랄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알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자기도 답답하고 쪽팔려서 그런다고 멍멍거렸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가 출퇴근 길마다 우는 소리하고 아버님은 며느리 사태 해결 못하면 네 탓이라고 내내 혼내셨다 합니다. 남의 편까지 개소리를 해대니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로 시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육하 원칙을 지켜서 제대로 사과할 것. 둘째로 당분간 시댁의 대소사에 불참하고 연락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며 시댁에서 오는 어떤 연락도 나한테 오지 못하게 사전 차단할 것. 만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혼집 명의는 내 명의로 바꾸고 3번 이상 어길 시에는 합의 이혼할 것. 첫 번째 조건을 이행하면 둘째, 셋째는 공중받고 이번 일을 마무리하겠다 했습니다. 그 다다음 날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제대로 사과를 하셨어요. 집안 단돌이 못한 본인 탓이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데 그간의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펑펑 울었네요. 모든 상황을 본 남편이 이혼 빼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사과하고 아버님도 마음 풀릴 때까지 네 마음대로 해라. 사돈별 면목이 없다며 계속 다독여주시다 그날 바로 용돈 주시고 구미로 내려가셨습니다. 일단 일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독하게 마음먹고 초강수를 두긴 했지만 이게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진짜 어쩌지? 친정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등등 걱정이 계속 남아있네요. 당분간 임신 계획도 다 뒤로 미루고 꾸역꾸역 지내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잠시나마 좀 떨어져서 이 사태에 대해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 보려고 아버님이 주신 용돈으로 내일 호텔 예약해뒀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더 골치 아프지만 아낌없이 분노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잘했어요. 딱 부러지게 잘 대처했네요. 녹음한 거 정말 잘했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세요. 애도 없는데 갈라서려면 지금이 낫죠. 애 생겨서 우야무야 다시 왕래하면 시어머니 똑같이 속썩일걸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두 번째 댓글. 그런데 시부모님 둘 다 이상해도 남편이 정상이면 영 끊으면 그만인데 이건 뭐 남편이 제일 이상하니 답이 없죠. 지금이야 시아버지 사과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다시 터질 걸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댓글. 똑 부러진 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남편이란 사람은 당신 편이 아니네요. 시아버지도 이혼 안 시키려고 연기한 것 같고요. 시아버지가 손 올리는 집안이 정상인 것 같나요? 네 번째 댓글. 시아버지가 사과했다는들 언젠간 시어머니랑도 봐야 하는데 전 못 살 것 같아요. 남편을 사랑해도 시어머니랑 저 정도면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왔는데 예전처럼 어찌 보나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